네,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학생이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 이거 할 때 늘 따라붙는 고민이 있죠. 바로 환율 리스크, 그리고 환해지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정혁 한양사이버대 교수님의 중앙일보 글하고요. 또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같이 보면서요. 이 환해지라는 게 과연 항상 최선일까?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뭐랄까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하고 실제 투자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뭐 피할 수 없이 그 나라 통화 가치 변동, 그러니까 환 리스크에 노출되죠. 이걸 관리하려고 보통 외환 스와프나 선물안 같은 걸 쓰잖아요. 네네, 파생상품이요. 네, 그걸로 환율을 딱 고정시키는 게 환해지 전략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항상 유리한 선택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최 교수님 분석부터 좀 볼까요? 2005년부터 거의 20년간 데이터를 보셨어요. 미국 주식, S&P 500하고 장기 국채. 네네. 근데 결과가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환해지를 아예 안 했을 때 있잖아요. 환노출 상태. 네, 환노출이요. 그때보다 100% 해지를 다 했을 때 변동성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좀 특이하죠. 네, 변동성이 제일 낮았던 건 해지 비율 한 25%, 그 부근이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샤프 지수잖아요. 위험 대비 수익성. 네, 투자 효율성 지표죠. 이게 놀랍게도 해지를 전혀 안 한 상태,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그냥 안고 간 거죠. 이 환노출 상태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분석 기간을 5년, 10년 이렇게 좁혀봐도 결과는 같았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일관된 결과군요. 근데 채권은 좀 달랐다고요? 네,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해지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변동성은 쭉 낮아졌어요. 그래서 100% 해지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죠. 그럼 채권은 해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그 샤프 지수, 그러니까 위험까지 감안한 수익률은 주식하고 똑같았어요. 환노출 상태일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자산 모두 장기 투자로 본다면요. 환율 변동성을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환노출을 기본으로 안다는 것도 그럼 이런 배경이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한국투자증권 자료, 그 2017년 자료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거기는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봤는데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주가지수 투자할 때요. 환해지 비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환노출에 가까울수록 평균 수익률은 더 높고 변동성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경향에 뚜렷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위험 줄이려고 해지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좀 이상한데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주식 수익률하고 환율 변동 사이에 장기적으로 보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요. 음의 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요. 미국 주식이 막 폭락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 가치는 확 뛰었죠.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엄청 올랐었죠? 네, 바로 그때 만약 환노출 상태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달러 가치가 오른 게 주식 떨어진 손실을 상당히 메워줬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실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뭐랄까 일종의 내재적 해지 효과가 생긴 거죠. 실제로 그 자료에서도 2008년이나 2012년 유럽 위기 때 환해지를 한 포트폴리오가 환노출 포트폴리오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컸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시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환율이 올라주면서 이게 서로 상쇄되는 완충 역할을 해줬다는 거군요. 야, 이거 흥미롭네요. 아까 그 한 투자료에서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환해지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포를 보니까 왼쪽 꼬리가 더 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거티브 스큐니스. 네, 그거요.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손실 위험, 테일 리스크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환화지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죠. 비용. 그렇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네, 이 환해지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 기준금리 차이, 내외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데요. 혹시 그 이자율 평형이론 배우셨죠?
interest rate parity.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최 교수님 글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서 오히려 해지하면 추가 수익, 그러니까 수압 프리미엄이 생기기도 했대요. 해지하고 돈을 더 벌었다고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2022년부터 이게 역전됐잖아요, 한미 금리가. 네, 지금 미국 금리가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연간 한 2% 안팎의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연 2%요? 와, 장기 투자에서 복리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무시 못하겠는데요? 거의 뭐 학자금 대출 이자율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상당한 비용이죠. 그 한투 자료에서도 금리 역전 심해지면 수압 포인트 떨어져서 해지 비용 부담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잖아요. 네,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산 가격 변동하면 해지 물량 조절해야 하고 그때마다 또 거래 비용도 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대 비용까지 고려해야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요. 두 자료 모두 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시키는 전략이요. 이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위험 조정 성과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겠죠. 그건 맞는데 긴 호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쩌면 환 노출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위험 관리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불속 내용들 들어보니까 해외 장기 투자는 무조건 환해지가 필수다. 이런 통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특히 그 샤프 지수 분석이라던가 내외 금리 차에 따른 비용 구조 같은 부분은요. 경제금융 공부하시는 당신께서 이론이 실제 투자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모든 투자 결정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죠. 없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근거하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가면서 최적의 전략을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미래에 뭐 새로운 금융 기술이 막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공조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환해지 비용 구조나 자산과 환율 사이의 그 상관관계 패턴이 달라진다면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환노출 전략이 여전히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